시장을 이겨라 글로벌 통화 완화 움직임으로 미국 증시를 비롯해서 주가가 급반등하는 모양새입니다. 남은 3월 증시 흐름들 반등의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NH투자증권 투자전략부 조현주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가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어제 5% 급등을 했는데 닥터둠 루비니 교수는 앞으로 주가가 30~40%가량 더 추락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군요. 네. 네, 일단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반등과 급락의 폭이 커졌고 되게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급하게 빠지고 또 급하게 오르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제 투기 심리라고 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포모 랠리, 이게 앞으로 수익을 잃을 수 있다라는 이 소월 공포감이 지금 미국 주식시장에는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하락할 때는 이제 어느 정도 다 왔구나 하면서 급하게 파는 부분이 있고, 또 급하게 오르는 부분은 다시 대세 상승을 이어가겠구나 하면서 수익을 찾아야겠다라고 하면서 급하게 또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지금 투자자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익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수익을 더 크게 얻을까라는 그런 심리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미국 가계에서 주식 비중이 3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물 자산 대비해서 주식 투자 비중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연준이든 트럼프 정부든 이 주식 주가의 흐름에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봤을 때는 결국엔 가계들의 소비 지표나 경기 지표 역시도 주가에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는 이 포모 증후군이 아직 그 소외 공포감이 아직도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지금은 회복 재료가 나오게 되면 급하게 또 들어오는 모습, 그러다가 또 어떻게 보면 경제 지표가 생각보다 더 안 좋게 나오면 또 급하게 빠져나가는 모습, 그런 변동성이 좀 큰 장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그런 변동성에 따른 우려보다는 저희가 매번 말씀드렸던 그 추세적인 대세 흐름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변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 피해 규모가 클 경우에는 당분간 단기적인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회복 재료를 지켜보다가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회복 재료에서 저희는 연준의 통화 정책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예상한 것 같이 3, 4월에는 좀 완화적인 스탠스로 변화하는 모습을 좀 보일 것이다라고 예상이 한 대로 좀 나왔습니다. 예, 역시 미국 주가는 통화 정책, 연준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금리 인하를 비교적 강하게 파월 의장이 시사했고요. 그런데 이제 주요 기관들에서 조금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번 3월에 50bp, 앞으로 3차례 혹은 4차례까지도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을 닷컴 버블과 굉장히 많이 비교를 하고 있는데, 예. 그때 당시에 연준의 스탠스는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그때 금리를 인상함에도 불구하고 닷컴 버블이 나왔었던 이유는 경기가 굉장히 뜨거웠었기 때문에 그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서 오히려 연준은 금리를 인상을 한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금리를 많이 올리면서 이제 닷컴 버블이 붕괴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때와 이제 다른 점이, 그때 당시에는 경기가 뜨거웠고 지금은 경기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황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동안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확장세가 이 10년이라는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일어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경기가 뜨겁지 않고 미지근한 상태로 가다 보니까 경기로 인해서 랠리가 나타난 게 아니라 유동성에 의해서 랠리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 그때와 다르게 연준의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시장에서는 더 연준한테 더 많은 것을 바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월 달에 50bp 인하, 그리고 올해 100bp 인하, 이런 정도의 이제 시장이 연준한테 바라는 게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 말은 즉슨 경기가 그렇게 뜨겁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반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연준이 줄 수 있는 카드는 10년 동안 너무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내놓을 가능성이 좀 더 높다. 그래서 지금 급등을 했지만 그것도 이제 속도 조절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연준이 줄 수 있는 카드는 제한되어 있고 예. 시장에서는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장의 기대감이 조금 앞서가는 듯한 느낌들은 있어서 여쭤봤는데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네요.
그런데 일단은 워낙 사실은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이제 낙폭이 컸잖아요. 그에 따른 반등세 기대감으로 올라오긴 하지만 중국 제조업 지표도 최근에 부진했고요. 이게 이제 지표로 좀 확인되는 시점이 되게 되면 다시 한번 실제로 안 좋구나라는 얘기를 하면서 좀 눌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네, 일단은 뭐 1분기 경제 지표가 굉장히 안 좋을 것이다라는 네. 우려는 이미 시장에서 알고 있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연준이 얼마만큼 완화적 스탠스를 보여주느냐, 이 경제 지표의 부진과 연준의 통화 정책 간의 줄다리기가 나타나면서 저희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추세적인 흐름은 좀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번에 중국 제조업 지표가 거의 절반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역사상 최저치인 35.7을 기록을 했는데요. 기준선 50을 내려가는 것도 당연히 시장에서 예상을 했지만 40을 내려간 것까지는 뭐 시장이 예상을 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다소 충격적인 뭐 수치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일단 35.7이라는 역사상 최저치가 나왔던 이유는 수요 쪽 부진도 있었지만 공급 측 부진이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공급에도 충격을 줄 수 있었던 건 곧 교통이라든가 물류라든가 뭐 이동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그 서비스나 이런 제조업들 간의 그런 물류 이동이 굉장히 작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센티 지표가 굉장히 큰 충격이 나타났었던 거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연초에 이제 중국이 대규모 특수채를 발행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관련 프로젝트를 시작을 3월부터 합니다. 그러면 공장이 다시 생산을 가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급 측에 대한 충격은 3월 달에 좀 급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서 2월 달이 최저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좀 주목해야 될 구체 실질적인 변수들은 어떤 게 있나요? 일단은 뭐 미국 쪽이랑 유럽 쪽 PMI가 있어서 역시나 부진한 흐름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로나 이슈가 이제 심리 지표에 드러나는 첫 PMI 지표라서 뭐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악재이기 때문에 큰 충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이제 대선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3월 3일 슈퍼 화요일 미국 시간으로 3월 3월이기 때문에 내일쯤 결과를 알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부티지지랑 클로버샤라는 후보자들이 포기를 선언을 하면서 이 표가 어디로 몰릴지에 대한 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에게 몰리게 되면 오히려 시장은 안도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샌더스에게 몰리게 되면은 또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PMI라든가 대선 불확실성 등에 따른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장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부티지지도 이제 포기를 했군요. 그동안 좀 바람을 일으켰었는데 변동성은 커진 상황인데요. 예, 전략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단은 좀 긴 흐름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특히 1분기까지는 경제 지표가 굉장히 많이 망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뭔가 큰 펀더멘털 랠리를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는 이제 추세에서의 약간의 쉬어가는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연준도 이제 나서고 있다라는 점에서 IT라든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매수하는 전략도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경제 지표가 이제 조금씩 나올 텐데 그때마다 시장이 흔들릴 때는 오히려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디램 가격 같은 경우는 경기와 무관하게 계속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실적이 그렇게 크게 깨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본다면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조정을 받을 때는 매수하는 전략 여전히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을 이어라 NH투자증권 조현주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인사드리면서 마켓온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현명한 투자자가 되십시오. 고맙습니다.